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권력 지형도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두 대표 선거를 끝까지 이끌어 왔습니다만 선거 이후에 이 결과를 놓고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청래 대표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당대표로서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지만 오랫동안 험지에서 고생하시며 또 낙선하신 분들께 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당선자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공천 갈등이 심했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이 두 사람의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북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와 정치적 운명 최대 변수가 될 거다. 뭐 이런 관측이 선거 전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민주당 이원택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됐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김관영 후보의 정말 가치라든가 또는 정책이나 사업 중에 제가 계승할 사업들은 빨리 계승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곧장 본인을 내쫓아낸 정청래 대표와 아주 척을 질 것이다. 공격이 심하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김관영 후보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한숨 놓은 건가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이원택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막판에 상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 조직적으로 이원택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흐름 자체가 만들어졌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다시 형성이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축구 만날 할 때마다 축구 경기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겼어요. 네. 12대 4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경기 내용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 논란이 많죠. 그럼 경기 내용이 왜 안 좋은 거야? 이긴 건 알겠는데 네. 경기 내용이 안 좋았을 때는 경기 내용이 안 좋아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찾겠죠. 근데 대부분 다 찾는 게 뭐냐면 감독의 전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 이거 가지고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8월 전당대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패배 같은 경우 상당히 뼈아픈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당대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된 민주진보 진영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개편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매우 중대한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선거의 경기 내용에 대한 당 내부의 흐름이 네. 어떻게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에서 어떤 파장으로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입으로 얘기했었던 조국혁신당 합당을 비롯한 또 이번 같은 경우 진보당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양보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 같아서 앞으로 뉴스가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 이번 선거 결과로 입지가 불안해질 수도 있을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일 텐데요. 자신이 제명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원내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부당하게 제명됐었을 때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 장동혁 당권파도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피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거대 정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후보를 시민들께서 기적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보수 재건의 성과를 내는데 잘 새겨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에 이 성적표를 어떻게 본인이 평가를 할지 일단 서울시장 그리고 대구시장 이겼으니까 만족할까요? 본인의 평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과연 시민들의 선택이 어떤 평가로 나타났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죠. 장동혁 대표가 선거 국면에서 본격적인 유세에 나서지도 못한 네. 그런 형편에 놓인 것이 무엇 네. 때문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뭐 사실 웬만한 곳에는 본인이 그 유세 지원을 나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대표적으로 이야기됐던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습니다만 뭐 경남도 그렇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묻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선거의 승리라는 결과가 나온 반면에 부산시장 선거라든지 관여됐던 곳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왜 나왔는가. 이게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네. 결과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수에 나아갈 지향점이 어디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선택이 분명히 작용했다. 있었던 만큼 네. 장동혁 대표는 지금부터 거취에 대해서 분명한 알겠습니다. 선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마 장동혁 대표 관련돼서 이제 오늘 2시부터 의원총회가 시작이 되는데 네. 다양한 의원들의 당의 기조 변화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당의 거취 이런 부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다 취합한 이후에 당원들의 뜻을 따라가는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를 준비하느라 그리고 선거를 치르느라 그리고 그 선거를 유권자들이 다 바라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풀어 헤쳐놓은 문제들 다시 또 수습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뭐 격전지가 많았습니다. 재밌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변이 많은 선거였다. 지상파의 추구조사가 격전지 기준으로 다 틀렸다. 그리고 서울이 뒤집혔다. 등등등 오늘 따져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의 개표 상황. 지금 서울의 개표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후보가 48.8, 정원호 후보가 48.5. 득표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조금 전 뒤집었습니다. 개표가 96% 정도 진행됐고요. 개표 90% 초반대부터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48.8로 정원호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15,000표 차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지역별로 현재 개표율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겠습니다. 자, 종로는요. 정원호 후보가 50.0, 오세훈 후보가 47.0에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오세훈 후보가 49.6, 정원호 후보가 47.9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용산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57.1, 정원 후보가 40.2로 용산에서 개표가 99.9로 오세훈 후보가 크게 이겼습니다. 성동입니다. 성동구청장 후보 출신 정원 후보가 51.2, 오세훈 후보는 47.2입니다. 자,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광진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48.7로 초접전 양상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동대문입니다. 정원 후보가 50.0, 오세훈 후보 47.3. 중랑입니다. 정원 후보가 53.3, 오세훈 후보가 44.2. 성북입니다. 정원 후보가 52.1, 오세훈 후보가 44.9. 강북입니다. 정원 후보가 54.3, 오세훈 후보가 43.1.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호 후보가 표가 앞섰고 강남과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도봉 정원호 52.2. 자, 계속해서 강북 지역부터 보고 있습니다. 노원 정원 후보가 51.6. 자, 역시나 강북 지역입니다. 은평 정원 후보가 54.7. 서대문입니다. 정원 후보 50.8. 마포입니다. 정원 후보가 49.6. 양천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49.2, 정원 후보가 48.5입니다. 개표는 99.9, 거의 마무리. 강서, 정원 52.4, 오세훈 44.8.
구로, 정원호 52.0, 오세훈 45.2. 금천, 정원호 53.5. 영등포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50.4, 정원 후보가 46.7. 지금 보시면요,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쪽에서는 정원호 후보와의 표 차이가 상당수 납니다. 반면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지역에서는 오세훈 후보와의 표 차이가 상당히 적게 초접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동작이에요. 동작 오세훈 49.7, 정원호 47.1. 자, 앞다 동작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개표가 아직 한참 덜 남았어요. 자, 서초입니다. 지금 보세요. 잠시 멈출 수 있나요? 서초 같은 경우는 개표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는데 오세훈 후보 64.7, 정원 후보가 33.2예요. 강남 벨트를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전체 표 합산 결과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강남 보시죠. 개표 99.9.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이잖아요. 오세훈 후보 66.0, 정원호 31.9예요. 곱하기 2 해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송파입니다. 자, 난리가 났었죠. 투표용지 부적 사태 때문에. 근데도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있어요. 50.5, 정원 후보는 40.3인데 개표가 아직 69%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송파 투표함에 투표 결과가 쏟아지면 강남에서 오세훈 후보가 크게 이기고 있다는 분위기, 오세훈 후보와 정원 후보의 표 차이는 더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강동에서도 보세요. 오세훈 후보가 50.2, 정원 후보가 47.4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개표 결과, 현재 전체 개표 결과, 전체 개표 결과, 이걸 다 합친 전체 개표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48.8, 정원 후보가 48.5, 두 후보의 표 차이는 15,000표 차 이상으로 오세훈 후보가 벌리고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안용환 의원님, 네. 야, 이게 말이죠. 지상파 3사 추구조사가 이번에 많이 틀렸어요. 특히 격전지에선 거의 다 틀렸는데 오세훈 후보가 지는 걸로 출구조사에 나와서 오세훈 후보 캠프가 출구조사 때만 해도 좋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요. 조금 전이에요. 1시간 전부터 오세훈 후보가 뒤집기 시작했고요. 지금 정원호 후보와의 표 차이가 점점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이 선거, 서울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야가 말했어요. 서울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야가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초반 선거 분위기에서 압승을 예상했지만 서울을 만약에 졌다, 이대로 진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서울을 내줬다고 보십니까? 먼저 그 전에 제가 이 표를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송파가 69%가 지금 표 송파는 또 안영환 의원 지역이잖아요. 네, 송파 69%를 현재 지역구가? 개표를 했는데 지금 송파에서 오세훈 후보가 3%만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송파가 강남 3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강남 3구. 그러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강남 3구에서 지금 서초하고 강남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31%, 34% 이기고 있어요. 예. 그런 이긴 결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송파는 통상 6대4, 약 20% 이기는 지역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3%밖에 이기지 않고 있어요. 송파는 안영환 의원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현재 69%를 현재 개표를 했는데 나머지 30%에서는 오세훈 후보 표가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네. 전체적인 지금까지 추세를 비추어 볼 때요. 이 강동구에서 플러스 3%가 나왔다는 게 이게 이제 통상적인 표심입니다. 지금 보시면 용산과 강동,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송파가 지금 핵심인데 송파가 69%밖에 개표를 안 했어요. 31%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송파에서 오세훈 후보가 3%가 이기고 있다는 것은 통상적인 송파의 투표 경향을 볼 때 6대4의 게임입니다. 20% 이기는 지역구예요. 오세훈 후보가 더 크게 이길 가능성이 앞으로 크다. 17%를 송파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보다 표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다만 이제 동작구가 지금 75%를 개표했는데 동작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플러스 2% 이기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원호 후보의 표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작구는 야당이 약간 우세한 지역구거든요. 하지만 동작은 지역구가 여야가 또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단정할 수 없어요. 송파구가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지역구거든요. 자, 그렇다면 안용환 의원님이 말한 대로라면 왜 민주당은 서울에서 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후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정원호라는 후보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사실 정원호라는 후보는 무명의 후보여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픽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검증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보수 결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구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점차 보수화되고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보수 결집을 시키게 됐던 배경들이 공소 취소 문제, 그다음에 공소 취소 논란, 스타벅스 문제 이런 스타벅스 문제가 논란. 보수 결집을 가져왔고요.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애시당초에 여론조사 선거운동 하기 전부터 민주당이 압승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격차가 계속 좁아 들어왔었거든요. 이 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자세히 보면 정원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달라.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막겠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 가서 할 말 하겠다. 혹시 서울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는 겁니까? 있다고 봐야죠. 사실 서울이 지난번 대선 때 그 당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은 네. 이재명 후보보다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정원호 후보 캠프에 빈자리가 많아요. 지정석인데 지정석이 답이었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표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 전략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철저히 당 지도부하고 별개로 예. 장동혁 당대표를 오지 못하게 하면서 별개 전략을 쓰면서 그렇죠. 중도표를 충분히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기댄 정원호 후보, 특별한 전략이 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하겠다라는 정원호 후보 대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을 가지고 한 예. 오세훈 후보의 개인기가 이겼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방 선거가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서울시장은 일단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렇죠. 상징적으로 두 번째는 주택 정책 등 모든 면에서 중앙 정부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이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 정책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는 게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어느 당에 갔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네네. 나머지 부산시장 미안합니다만은 대구시장, 광주시장이 크게 중앙 정치의 정책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그렇죠.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위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다른 선거,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지만은 서울 선거를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선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서울시장 개표 결과 다시 한번 보시죠. 서울시장 전체 개표 결과입니다. 어제 한 10시까지 보다가 주무신 분들은 지금 돌직구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입니다. 자, 현재 서울시장 개표 결과 지금 오세훈 후보 48.8, 정원 후보 48.5로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께서는 이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특히나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된 서울 시민들의 어떤 평가가 이번 선거에 담겼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부산 북구와 서울시 결과를 한결같이 예측해왔던 쪽집게 김광삼 선생님. 자, 뭐 아직 서울시장 선거는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양당 후보의 캠프 분위기를 한번 보면 그대로 이 캠프에 이 서울시장 개표 분위기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자, 양당 캠프 그림 잡아주시죠. 지금 정원 후보 캠프는 다 텅텅 비었어요. 지정석인데 다 비었고요. 반면 오세훈 후보 캠프는 꽉 차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만 크게 볼 수 있나요, 혹시? 네. 크게 보시면요. 지금 김재섭 의원도 있고요. 조은희 의원인가요? 네. 네. 윤희숙 의원도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 있고요. 옆에 김재영 전 최고도 있고요. 지금 앞자리에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와 김병민 부시장, 돌직구쇼 출신이잖아요.
이 둘만 지금 잠시 후에 올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 후보 잠시 후에 와서 소감 발표할 때 저희가 생중계로 바로 저기 김병민 자리인데 다른 분이 앉으셨어요. 잠시 일어날 걸로 보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울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제가 어제부터 쭉 보는데 어제 개표를 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오세훈 씨 후보하고 정원호 후보하고 30% 이상 차이가 났어요. 네네. 한 11시 기점으로 조금씩 오세훈 후보가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11시 넘고 새벽 3시 되면서 상당히 추격을 많이 했고 좁혀졌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전에도 서울은 정말로 해볼 만 하는데 굉장히 간발의 차이로 지금 이 장면이 어제 출구사 직후에는 이인영, 고민정 의원 다 참석하고 박수를 쳤지만 지금은 저분들 다 비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일단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정원호 후보는 사실은 무명의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잘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동구 구청장을 잘한 게 꼭 정원호 후보의 어떤 능력, 자질 이것만 볼 수 없거든요. 예. 이명박, 오세훈에 이어지는 그런 성동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픽하고 나서부터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선거운동이랄지 토론이랄지 아니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 당시 여론조사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본인은 60% 가까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구죠? 지금 누구요? 시장 오세훈 시장 오세훈 후보 네. 한 20%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피 전략 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터졌죠? 바로 3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경찰관 폭행 사건 이런 게 터졌는데 그걸 또 5.18로 또 자기가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무너지기 시작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의 민심은 제가 볼 때는 조작기소 특검이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역시나.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와 굉장히 엄격하게 대출을 조여 오면서 네. 상승은 좀 막았는데 거기에 대한 풍선 효과가 뭐였냐면 전세와 월세난이었죠. 네. 그건 이거 서민의 어떤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미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저는 또 한 가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지금 선거에서 투표하다가 기표하다 도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선거는 아침에 SNS다 저질의 폐악질처럼 그런 류의 어떤 SNS를 옮겼어요. 검찰을 비판하고 그런 것들. 그렇죠. 검찰한테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 공소 취소에 대한 견제 심리와 비판 심리가 서울과 부산, 북구 이런 데서 반영이 됐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이제 장동혁 대표의 굉장히 어떤 민심에서 멀어지는 네네. 그런 행동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선거는 볼 필요도 없다고 했었는데 예. 사실은 여당이 너무나 이제 자만한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국민의 특히 이제 중도층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러한 언사랄지 이러한 법에 대한 발의 이런 것이 계속되면서 이게 뒤집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민들은 견제를 선택했다. 두 분의 해석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잠시 후 8시 50분쯤에 오세훈 후보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쯤에 정원호 후보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계차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에서 오세훈 후보의 8시 50분 입장 생중계로 불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시 정원호 후보의 입장도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두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변, 평택. 민주당 김용남, 조국 혁신당 조국을 꺾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참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게끔 허락해 주신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경쟁을 해주셨던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 김재현 후보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열심히 잘 싸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시민들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격전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거 결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격전지였죠. 이변이 나왔습니다. 선거 결과 보시죠. 평택입니다. 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이기냐,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이기냐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지상파 출구조사와 완전 다른 결과, 역시나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34.8, 그냥 당선된 것도 아니에요. 혼자 30% 중반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28.8, 조국혁신당 조국 27.2입니다. 조국 후보 3등이에요. 자, 김건선 변호사님, 이 이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변 중에 이변이라고. 이변 중에 이변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국과 김용남이 결국 단일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 뭐 유이동 후보는 뭐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보면 김용남과 조국이 굉장히 엎치락뒤착을 하고 약간의 뭐 오차 범위 내지만 유이동 후보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세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가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싸움질을 시작한 거죠. 치열하게 싸웠죠. 그리고 서로의 치부를 막 드러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선거를 보면 이제 김용남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본인의 어떠한 미천이라고 할까? 네. 그런 걸 다 드러낸 선거였다고 봐요. 조국 후보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원내 입상하느냐 마냐의 타이틀 매치였는데 3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사실은 그동안 베일에 좀 쌓여 있었다. 네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봤잖아요. 그런데 저 평택 의뢰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대권 주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감도 되냐 안 되냐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평가 나왔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저 정도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근데 김용남 후보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민주당 후보이긴 한데 과연 진정한 민주당 후보냐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몸담았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선거운도 열심히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서 무진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저격수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파란 옷으로 갈아입더니만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둘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유이동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 약간 감이 왔냐면 사전투표 투표율이 엄청 낮았어요. 평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평택 사람들은 이거 다 싫다는 거죠. 조국이 됐건 김용남이 됐건 찍기 싫다는 거예요. 네네. 원래 저렇게 새 후보가 난타전을 벌이면 투표율이 높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지하는 후보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서울 그렇죠. 뭐 난리 났죠. 그렇죠.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사전 투표율이 된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돌직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건 찍을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이 됐건 김용남이 됐건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둘이 제가 볼 때는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아닌데 서로 욕하다가 폭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의 낙선에 대한 입장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번 6월 선거의 최우선 과제는 국힘 제로의 실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평택에서는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책임입니다. 이번 결과는 저 조국의 실패이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투영했던 비전과 가치가 틀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희망들이 꼭 실현되도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평택으로 모였던 절실한 마음들 나침반으로 삼고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의 침몰입니다. 하정우의 침몰이고 정원호의 침몰입니다. 자, 김용남 후보의 낙선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시죠.
좋은 성과로 보답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좋은 성과를 못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로 이기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성공을 했더라면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곳 평택을을 포함해서 아마 국힘 제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더 좋은 성과를 못 보여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만 죄송스러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두 후보가 선거 내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대체 민주당의 가면을 누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 3번 기호를 달고 본인이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라고 우기는 것이 저는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선거전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고 조국은 가짜다라고 누가 말하더군요. 대세가 기울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급하기는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가 파란색 옷을 입었으니까 진짜고 당신은 파란색 옷 안 입었으니까 가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파란색 타령하다가 둘 다 졌는데 네.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국 후보의 몰락. 조국 후보는 정치적으로 제기가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그 진보 좌파 진영 내에서 효용이 이제 급격히 추락했다. 사실 어느 진영에서 저 사람을 데려다 쓰면은 조국 후보는 사실 대권 후보급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왔었죠. 데려다 쓰면은 뭐 우리 진영 자체가 커질 수 있다. 뭐 인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효용 가치는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번 당선자 유이동 의원이 운이 참 좋다. 운이 좋다. 예. 선거는 기본적으로는 구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유이동 후보가 두 후보가 표가 정확히 비슷하게 28, 27 나눠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5% 미만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됐다는 것은 굉장히 운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후보의 난립, 그러니까 분열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부산 북구갑과 이 평택을 네네. 유심히 봤는데 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산 북구갑에서 박민식 후보의 표가 상당 부분 넘어갔습니다. 당선자에게요. 네네. 그 이유는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이 저 사람은 보수 후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당 후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자동으로 시켜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평택을에서는 조국 후보에 대해서 저 사람이 우리 당 후보가 아닌 것 같아. 예. 이른바 민주당 계열의 민주당 네네.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표가 정확히 나눠간 겁니다.